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성 기자의 블라블라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으로 전국 최연소 시장님 임병택 시흥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는 임병택 시흥시장님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시청자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방청석이 넓습니다. 이 넓은 방청석을 얼마나 열기가 넘치는지 한 150명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재감을 한번 과시를 하셔야겠죠?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열기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굉장한 열기가 흐르고 있고요. 우리 박수를 받았으니까 우리 시장님 또 가만히 계실 수 없죠. 예. 자, 화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청객분들한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는 자리에 이렇게 목격자로 와주시고 또 방청객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도 이 방송을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또 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종종 박수도 쳐주시고 이야기도 좀 잘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 박수 소리만 봐도 우리 예. 시장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 특히 여성분들 박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가벼운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와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는 시흥시장 임병택의 인생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언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약 20년 전 2000년인데요. 당시 저는 전남대 법대 고시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사 한 편 2000년 4월에 오마이뉴스 메인 뉴스에 올라왔던 울분이 소낙비처럼 내린다라는 이 기사 한 편이 평범한 고시생이었던 저 임병택이 노무현이라는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 회원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이 기사가 노무현 고 대통령에 관한 기사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설적인 기사인데 예. 당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지역주의, 이 지역주의에 맞서서 싸웠던 한 정치인, 그리고 또 본인이 종로라는 곳에서 폼나게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산이라는 곳에 가서 지역주의에 저항해서 민주당 깃발로 싸우겠다라는 그 용감한 정치인의 한 선택. 그러나 그 용감한 도전이 결국은 지역주의에 맞서서 싸우다 또 패배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담담하게 그린 기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잊혀지게 된다라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되겠냐라는 뭐 그런 마음을 들게 했지요. 들게 해서 그 당시 이제 기숙사 룸메이트 컴퓨터로 노사모에 가입을 하고요. 그 가입한 게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 동안 회비 내는 노사모 회원으로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결정적이었죠. 제 인생을 바꿔주신. 네.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또 고 노무현 대통령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눈가가 이제 촉촉해지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숙연해지신 것 같아요. 이 분위기로 이제 인터뷰하기보다는 한번 좀 힘을 좀 내고서 인터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을 소개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선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또 최연소 시장이라는 또 방침이 찍혀 있는데요.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보기와는 좀 다릅니다. 1974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45입니다. 아, 그래요? 보기하고 뭐 다르지 않죠? 제가 살이 쪄서요. 살이 찐 게 컴플렉스인데. 저는 어떡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은 체형의 예. 우리 분들을 뵈면 정말 반갑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시장님이 걸어오시는 거 보고요. 예.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예. 제가 다른 분 인터뷰할 때는 어떻게든지 얼굴을 좀 뒤로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예. 뭐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족을 고맙습니다. 만난 것 같아 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굉장히 젊은 시장님이시라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좀 예.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이라는 이 직위에 대한, 이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시장이라는 이 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네네. 또 시민들의 또 바람, 희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거운 자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하는 자리인데요. 우리 정말 고마운 시흥 시민들께서는 가장 젊은 시장을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시장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원인이 정말 강렬한 변화의 희망을 이 젊은 정치인 임병택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어 하셨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고요. 예. 그리고 젊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어르신들 잘 모시고 또 시민분들 잘 모시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행여나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그 이상의 일을 젊은 시장이 꼭 해내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어르신분들 중에 네. 뭐 50도 안 먹은 시장이 뭐 좀 네. 하겠어 이런 분 안 계신가요? 당연히 계시겠죠. 아, 그래요? 당연히 계시는데 그 이상의 정말 50이 안 됐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잘하는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죠.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를 드셔서 안정감 있는 시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어떤 도시는 또 젊은 시장의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정말로 시흥 발전을 위해서 패기 있게 또 끌고 나가는 이런 또 도시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후자의 대표 주자로서 정말 열심히 역동적으로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또 방청객들한테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젊은 시장님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으신가요? 좋아요. 잠깐만요. 지금 좋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이제 분위기 어색합니다. 좋으시다는 거죠? 네. 예, 다 좋으시다는 것 같습니다. 예. 반발짝 늦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아니 분위기가 굉장히 민주적이라서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고 있고요. 네네. 또 시장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더 이상 대접받거나 시장이 더 이상 권위를 가지고 압박하는 뭐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대의 첫 주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임병택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상이 언젠가는 정말 새로운 시장상이 되기를 스스로도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끝까지 믿으셔도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박수 소리가 커집니다. 신뢰는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흥시정을 돌보신 지 이제 100일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추석도 다가오고요. 네. 어떻습니까?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쁘게 지냈고, 이제 시장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시장은 정말로 시흥을 대표하는 대표 영업사원인 시대가 온 겁니다. 시흥이란 도시를 중앙정부든 아니 이웃도시든 시민들이든 시흥이라는 도시를 저는 이제 영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고요. 우리 시민들께도 시청이 변했습니다. 시청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시민들의 대상으로도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시장상이 바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업적인 활동을, 대외적인 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바쁩니다. 그리고 시흥시가 워낙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도시거든요.
특히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같은 문제, 그리고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과 같은 문제, 전철과 같은 문제가 우리 시흥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중앙정부와 이웃도시와 경기도와 광의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 서울대 총장님을 만나 뵌다든지 서울대 교수들과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관 차관을 만나서 우리 시흥시 현안을 브리핑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일간 정말 큰 일부터 좀 처리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100일이 지나고 이제 추석 이후에는 좀 더 중심을 잡고요. 내치와 외치라고 표현을 하자면 내외 균형감 있게 시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100일인데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흥 해결해야 될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시 이거 괜히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시장직에 대해서요? 예. 실제로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피곤이 쌓이면 그리고 제가 참 어린 딸들을 예뻐하는데요. 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딸들을 참 예뻐하는데 딸들과의 시간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더 그렇죠. 도의원 시절보다는 시장의 일이 좀 바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미안함이 좀 더 쌓여가는데, 그렇죠. 예,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정말 인상적이었던 기사인데, 오바마 대통령 있잖아요. 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일주일에 5번을 저녁 식사, 어린 딸도 했다라는 기사. 그게 대통령 8년 동안 그래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원칙입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가 이제 함께 이제 대통령직 8년을 수행하면서 했던 약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그 문화가 용인되는 미국의 정치 문화가 참 부럽기도 하고, 예, 뭐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 한국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 뭐 2번만이라도 예, 저녁 식사는 꼭 같이 하는 예, 그런 아빠로서의 아빠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드리고요. 예. 지금은 혹시 몇 번 하십니까? 저녁 식사? 지금은 일요일 날 저녁 한 끼가 이제 평균이고요. 예. 어쩌다가 뭐 갑작스럽게 좀 일정이 취소돼서 집에 좀 들어가는 경우도 한두 번이 있었는데, 일요일 저녁 식사만큼은 꼭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저녁 식사를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뭐 상가집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요일 날 저녁에 또 회의가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럴 때는 뭐 식사를 못 하고 나면 그 다음 한 주가 무척 피곤하고 컨디션이 다운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역시 가족을 통해서 얻는 그런 에너지와 힘이 정말 절실하고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님과 시장님 가족이 행복해야 아무래도 시흥 시민들도 행복할 텐데요. 시흥 시민들 행복도 물론 챙기셔야겠지만 가족들 행복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대책 있습니까? 가족 행복 챙기기 대책. 네. 지금 이제 취임 100일이 지났으니까 그 대책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 언제까지? 이거 아마 따님들이 볼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고, 이제 추석 때 가족회의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가족들 대신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꼭 계획 만드시기 바라고요. 이제 반대로 그래도 좀 시정하기를 참 잘했다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때 그런 생각을 느끼십니까? 몇몇 아주 큰 현안에 대해서 임병택이 가지고 있는 또 정치적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 경기도의원 2번 한 경력, 국회의원 보좌관을 한 경력이 있는데 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뭐 혼자서 하는 일이 없고요. 다양한 좋은 그룹들, 선배 그룹들의 역할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받고 제가 그걸 또 그러한 성과들을 내고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럴 때 참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지요. 뭐 그럴 때, 야, 내가 시장이어서 이 사업을 내가 성공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 곳곳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안을 판단을 할 때, 최소한 임병택이라는 정치인이 가진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뭐 사적인 감정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공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곤 할 때, 그래도 그래 제 스스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럴 때 그래 내가 시장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잘한 거 아니겠냐,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죠. 예.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네. 하셨고 광역의원 생활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비서관도 하셨고요. 네. 네.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때는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그 실제로 지금이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모든 분야 모르겠습니다. 뭐 한 분야를 소홀히 했다라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청와대 생활은 상당히 좀 뭐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래요? 저는 이제 참여정부 후반기 멤버였거든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이제 행정관의 신분으로 일을 처리를 했었거든요. 네네. 뭐 대통령님 첫 번째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청와대 대통령님 앞으로 오는 이메일을 네네.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청원은 청원대로 정리하고 요약 보고하는 뭐 그런 역할도 했고요. 네네. 또 여러 이제 수석 비서관의 회의나 그리고 뭐 대통령님 주재하는 회의에 마침 제가 들어간 그 부서가 국정홍보비서관실이어서요. 네네. 그래서 청와대 내 기자라고 불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풍경들, 장면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기록하면서 경험해보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경험이 저로서는 정치를 하는데 가장 고마운 경험이었습니다. 예. 예. 혹시 청와대 그 기자 생활 하실 때 예. 오마이뉴스 글쓰기 강의 들은 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유, 무척 도움이 됐습니다. 예.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마이뉴스 기자 만들기 네네. 2003년도 네. 기자 만들기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또 2000 아마 14년일 겁니다. 예, 14년도 10년 만에 또 오마이뉴스 기자 만들기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수년째 10만인 클럽 회원이기도 합니다. 10만인 클럽 오마이뉴스. 이 대목에서는 제가 한번 혼자 박수를 좀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 중에 시장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가 대한민국의 진보와 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오마이뉴스 아니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노사모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 오마이뉴스가 아니었다라면 노무현의 돌풍이 있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국민경선 2002년 당시에 모든 국민경선을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생중계를 했거든요. 네네. 오연호 대표께서 직접 그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러한 면면들, 그리고 지난 촛불 집회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우리 정치적 큰 장면에 있어서의 오마이뉴스의 노력은 저는 정말 고맙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만인 클럽에 가입해서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마이뉴스의 그 진정성을 아셔서 10만인 클럽에 또 가입하시고 오마이뉴스와 같은 매체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국 최연소 임병택 시장님께서 오마이뉴스 홍보대사로 임명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치인 임병택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도의원 하다가 이렇게 시장 출마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체로 보면 시의원 하시던 분들 계속 시의원 하시고 도의원 하신 분들 계속 도의원 하십니다. 이게 어떤 계기로 출마를 결심하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 정치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저의 이제 소명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정치가 갈수록 저는 가끔 저는 이제 청년 정치인 출신이고요. 네. 젊어서부터 이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가 이제는 갈수록 성직화돼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표현은 그 제가 처음 원조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가 갈수록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이제 스님처럼 예. 성직화돼가는 직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계세요. 곳곳에. 제가 그걸 목격을 하고 네네. 저 또한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숭고한 정치를. 예. 그러나 이제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면면은 모두가 다 사고를 치거나 네. 나쁜 일이거나 불미스러운 이러한 선정적인 그 기삭감 정치인들만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정치라는 영역이 왠지 좀 그런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무척 안타깝죠. 근데 제가 아는 수많은 제가 도의원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정말 소명의식 가지고 건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좀 조명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저는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정치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뭐 철학적인 부분의 정치 참여라면 아주 작게는 당장 제가 살아가는 제 딸들이 태어난 네. 도시 이곳 시흥에서 우리 딸들이 살아가는 이 교육 환경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살아가는 우리 시흥 사회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내 딸의 친구 그 어딘가에 있을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형편에 있을 우리 딸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게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나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지게 됐죠.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정책과 제가 결제하는 이 예산들이 곳곳에 좀 봄 햇살처럼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데 예, 부족한 면이 많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계기를 어쨌든 마련해 준 건 가족들과 가족 친구들, 딸 친구들 그리고 시흥 시민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소명 의식. 예. 예.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출마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 이제 좀 권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정치적 멘토 되시는 분들이 뭐 좀 한번 나가봐라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셨나요? 출마를 권하거나 이런 분들? 예, 당연히 뭐 저와 함께 정치적 활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그러한 뭐 권유도 하셨겠지만 예. 저는 권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권유는 중요하지 않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나가서 내가 시장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 스스로 결정을 했고요. 네네. 나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나가서 열심히 하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누가 더 많았습니까? 예? 어떤 쪽이? 나가라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근데 아, 경쟁 예. 후보도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경쟁 후보도 많았죠. 총 7분이 경쟁을 했거든요. 우리 민주당내 경선이. 네네. 7명 중에 후보 7명 중에 1명 빼고 6분은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저를. 그렇겠죠. 네, 경쟁자니까. 그렇죠. 예. 경선이 치열해서요. 예. 예.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경선에 임했고요. 네네. 또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예,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고 또 시장 선거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네. 정치적 멘토가 노무현 대통령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예. 이 일을 하게 된 뭐 결정적인 분이셨죠. 예. 뭐 그분에 대한 뭐 늘 고마움과 애틋함은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이제 뭐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의 뭐 이름 석자나 그다음에 제가 노사모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이름을 좀 거론하는 게 죄송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분을 빼고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아울러서 또한 제가 이곳 시흥에 뿌리 내리게 해준 백원우 전 국회의원, 지금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예, 계신 예. 백원우 선배님의 그 도와주신 게 정말 결정적으로 감사하죠. 제가 이곳 시흥에서 뿌리 내리고 정치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제게는 참 고마운 선배 멘토 정치인이십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어쨌든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정치로 입문을 하셨거든요. 예. 그분이 아니었으면 판사가 되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쉽지 않으십니까? 뭐 제가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아주 평범한 예. 예, 인생을 살 수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근데 아마 그 제 스토리가 약간 좀 이렇게 아주 굴곡이 있습니다. 한번 그래요? 언젠가 예, 뭐 제가 정치인이 쓴 책이긴 하지만 예. 담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에 이제 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 지난 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비록 제가 이제 그 노무현이라는 분이 제 인생에 20대 중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목표는 이뤘지 않았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 꿈이었던 뭐 제가 가진 이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면 네네.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이런 꿈은 펼치고 있을 박주민 국회의원 같은 뭐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박주민 최고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이름을 거론해서. 예. 박주민 최고위원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름 그럴까요? 알려줘가지고. 시흥에서 아주 유명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아 그렇습니까? 정말 용감한 헌신적인 예. 변호사 활동을 하셨죠. 예, 예. 맞습니다. 고맙죠. 자,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장이시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도의원 시절에 느낀 지방자치와 시장이 돼서 느끼는 지방자치가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방자치라는 의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우리 마을의 일을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간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이기도 하면서 네. 또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의원이 됐을 때는 약간은 이제 우리 도집행부라는 집행부가 있고 저는 그 집행부의 역할을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승인하는 그런 네네. 뭐 직접적인 그 행정 집행의 당사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실질적인 시정 집행자로서 이 지방자치를 바라보게 되면서 좀 많은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끼고 있죠. 그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을의 문제, 우리 주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주권자인 주민 스스로가 시민 스스로가 결정해 나가자라는 또 우리의 대표를 우리 스스로 선출해서 또 보내는 대의민주주의 이 철학하에서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제가 가장 좀 안타깝게 느낀 건 시민들의 정치 참여율이 네네. 정말 낮다.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고 또 사회보장체계 세제가 그 안전하지 못하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완벽하지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문제, 자치의 문제, 정치라는 영역에 대해서 참여하는 게 정말 낮을 수밖에 없는 또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예. 뭐 그런 사회적 안전망도 좀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야 네. 그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네네. 뭐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서 좀 뭐 성장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요즘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예. 정치 참여할 의지도 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예. 또 저를 대표로 뽑아주신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도 최소한 민생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취임 100일 동안에는 큰 일에 대해서 일단은 큰 불을 좀 막는데 집중했더라면 이제 100일 이후에는 이제 우리 시흥형
뭐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네네. 민생 문제, 민생 정책에 좀 집중하는 100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불발됐어요. 네.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지방 정부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 개헌 없이도 가능할까요? 사실상 개헌 없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개헌 없이 정말 어렵습니다. 개헌의 주체가 국민이긴 하지만 네. 그 전 단계 우리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것이 국회잖아요. 네. 근데 국회가 지방 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무척 낮습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본질적인 문제가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지방 분권에 대해서 자치 분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회 지도자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만드는 입법, 그분들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이 개헌, 이제 선행되지 않고 네네.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네. 뭐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방 분권, 자치 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각 지역에서의 우리 전국 226개, 예. 6개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 단체장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지방 분권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의 수준, 시민들의 요구, 열망이 국회에 전달이 되고 청와대에 네.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판이 큰 틀에서 움직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시죠. 예. 자, 이제 시흥 시정으로 한번 질문을 좀 넘겨보겠는데요. 네. 오다 보니까 시루라는 얘기가 아주 네. 많이 들리고 많이 보입니다. 네. 참 궁금해하시는데요. 지역화폐잖아요. 네. 이 시루라는 이름 혹시 시장님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 그래요. 이미 저희 시흥시는 3년 전부터 예. 지역화폐를 준비해 온 선도적인 도시입니다. 아. 지역화폐를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네. 지역화폐를 준비해 왔고요. 전임 시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시청에 계신 공직자분들과 그리고 또 정말 고마운 것은 시민사회도 함께 이 지역화폐를 서로 공부해 오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 3년 만에 드디어 시장에 선보이게 되는데 선보이는 시점에 제가 시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던 예.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 노력 그리고 전임 시장님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지역화폐 팀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요. 저는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뭐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은 지역 화폐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런 거죠? 네. 일단은 우리 시흥시 내에서 돈이 돌게 만들자라는 그런 큰 틀의 네. 경제적인 그 바람이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우리 한국산업기술대에서 그 연구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 시흥이라는 도시는 역외 소비율이 아주 높은 도시입니다. 네. 약 45%. 네. 그래서 100만 원을 벌면 45만 원은 이웃 도시에서 다른 데 가서 쓰여지는 그런 이제 역외 소비율이 높은 도시인데 우리 시흥시 자체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좀 약간은 공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서 지역 내에 돈을 좀 묶어보자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다른 데로 가서는 그렇습니다. 못 쓰니까. 우리 시흥시 바자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흥시 내에서만 사용되는 시흥시 바자회 티켓을 지역 앞에 시루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돈이 또 주로 대기업들 큰 그 대형 프랜차이즈업에서 활용하는 있는 뭐 대형마트나 그리고 또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쓰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맹을 해주시는 직접 사인을 해주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경제적 효과 플러스 그래 우리 시흥 경제 우리 시흥 자영업자가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지. 시흥의 골목 상권이 좀 더 살아나면 좋지라는 우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하나의 캠페인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경제도 살리고 시흥 공동체도 살리는 일석장 일거양득. 일거양득의 일석이조의 효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거두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 짠 듯한 박수가 나요. 예. 자, 어쨌든 시루가 시흥에서 이제 역할을 하려면 좀 더 돈을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예. 성남에서는 아동수당을 지금 네.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예. 지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네.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 네. 청년배당 이런 거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이제 그런 검토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네. 정책의 수혜자, 네. 정책의 수혜자 맞춤형 그 정책 수혜자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예. 아동수당의 수혜자분들이 쓰는 세임세 저는 철저하게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아동수당의 지역화폐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청년배당은 저는 청년배당만큼은 지역화폐로 저는 가는 게 정책적인 목표와 실현에 있어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청년들이 지역화폐를 씀으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뭐 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동수당과 청년배당은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배당과 몇몇 공적자금에 있어서는 네네. 지역화폐를 좀 쓸 생각입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화폐는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시루가. 그렇다고 이제 시장께서 하실 일이 지역화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임기 내에 내가 이것만은 정말 꼭 하겠다. 예. 이런 게 또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정말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데 네. 정말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해야 될 일이 네. 민생과 미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네네. 민생의 축, 미래의 축. 민생은 경제 살리고 지금 당장 시흥에 계신 자영업자 골목상권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네네. 또 시흥에 수많은 소기업들이 계세요. 제조업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공적 자금의 혜택이나 정보나 판로 개척이나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에 일단은 간절하고요. 네네. 그 민생의 문제는 그렇게 네. 뭐 만들어 갈 것이고 네. 이 미래에 대한 문제는 네. 정말 시흥은 지금 중요한 계기점에 와 있거든요. 네네.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라는 곳이 작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흥시 내 150신도시의 20만 평 부지에 서울대 시설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반입니다. 1단계 협상, 1단계 그 협상이 완료된 시설물만 지금 착공을 한 거고요. 네네. 2단계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서울대 병원을 포함한 네. 별도의 시설물들을 더 서울대 측과 합의해서 이제 우리 시흥시에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현재 서울대 총장님이 공석이세요. 그래요. 예, 그분이 이제 11월 말에 새롭게 선출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7월부터 취임해서 새로운 서울대 총장님과 만나서 바로 이 2단계 협상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대 총장님이 공석이셔서 네네. 지금 실무 협의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서울대 총장님과 큰 틀에 있어서의 협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돼서 뭐가 좋은데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럴 수 있죠.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 시흥시에 서울대 간판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서울대 또한 그런 생각 가지지 말아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대라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브랜드가 시흥에 온다는 건 단순히 시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된 문제다. 그리고 또 그곳에 오는 시설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그러한 미래 기술과 관련된 연구 집적단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무인 이동체를 비롯한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 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과 실리콘밸리가 한 몸이듯이 네.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우리 시흥에 있는 뭐 우리 스마트 허브 단지라든지 새로운 신개념의 시흥밸리가 국책 사업을 통해서 유치하게끔 만들어서 대한민국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이 되는 도시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유치 문제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혹시 서울대 유치 문제가 시흥시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요? 가장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여전히. 그래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서울대가 멈추면 네. 그저 그냥 서울대 캠퍼스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구성원들이 예. 전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중앙정부가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네.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엄청난 연구시설이 우리 시흥시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네. 강남과 성남 판교벨트가 있잖아요. 예. 강남과의 거리 순 때문에 판교에 소위 말해서 이제 IT 기업들이 집중화되고 있잖아요. 네. 강남 집값 못 잡고 있잖아요. 네. 이 서부벨트를 살려야 됩니다. 서부벨트 안 살리면 강남 집값 못 잡습니다. 네. 서부벨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략적인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결코 잡힐 수 없다라는 게 저의 또 개인적인 뭐 정치적, 경제적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논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서부벨트를 만듭시다. 아, 서부벨트. 예, 우리는 시흥에 서울대도 착공하고 바로 이웃에 송도 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시흥시에는 개발 가능한 평탄한 그린벨트도 좀 보유하고 있는 개발 가용지가 있는 도시거든요. 네네. 이곳에 중앙정부와 서울대가 힘을 합쳐서 좋은 도시 만들자 이런 취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루와 더불어 서울대 유치도 꼭 이루시길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번엔 박수 안 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시정 방침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복지와 교육을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혹시 특별한 발전 방안 같은 거 마련한 거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시흥에 시흥형 복지 모델을 좀 만들고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난 전임 정치 그러니까 경기도의원을 이제 2번 8년 동안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경기도에서 실천됐으면 좋겠다라는 조례를 몇 건 대표 발의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 빈곤에 처해 있는 아동들을 돕기 위한 네네. 아동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경기도의 노력을 강조한 주거 기본 조례도 네.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와 관련된 우리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책임, 일선 시군의 책임에 대해서도 조례 발의도 했고 또 이제 관련된 도정 주임들도 활발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공공의 배려 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병택이 도의원 시절에 조례로 실천을 했던 정책들이거든요. 이제 제가 시장이 됐잖아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됩니다. 31개 시군 중에. 네네. 그래서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발달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 그리고 또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예,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정보 소외계층, 그게 경제적이든 아니면 신체적이든 물리적이든 이런 분들을 돕는 그러한 센터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네네. 형태의 시흥형 임병택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정치의 연장선에서 시흥형 복지를 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도 또 추석이니까 네. 우리 시흥 시민들이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추석 때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네. 제가 추석 전날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추석 당일까지 지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고향에 예. 어머님이 이제 계시는데 78 되시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이제 꼭 좀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날 정도 네. 고향 내려가서 네네. 어머니 뵙고 상묘도 가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그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말 가족처럼 소중한 게 없지요. 네, 가족을 네. 통해서 이 힘든 삶을 우리가 그래도 가족의 그 따뜻한 정으로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시장인 저도 가서 어머님 뵙고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말 시민들한테 지금 다 하신 건가요? 추석 인사말? 아, 그런 건가요?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까요? 아까 연습할 땐 좀 하셨는데요. 그렇죠. 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네. 시흥 시민들께 네. 추석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
임병택 시장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요. 시민 여러분들께 꼭 자부심이 되는 그런 좋은 시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추석이 며칠 안 남았네요. 추석 때 아마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이 모이실 거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좋은 힘도 얻으시고 또 행복한 시간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가족처럼 소중한 게 없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가족들과 함께 또 용기 없고 힘없는 그런 명절 보내고 올 테니 우리 시민들께서도 행복하고 따뜻한 한가위 명절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볍지만 뼈 있는 방송 이민성 기자의 블라블라였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님 그리고 아름다운 공무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